안녕하세요. 세계사 기초 공부 77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중세 말에 일어난 정치 변화 중에 프랑스 중앙 집권화에 대한 세 번째 내용인데요. 지난 카페 왕조 첫 번째 영상에서는 카페 왕조를 대표하는 국왕 중에 잉글랜드 헨리 2세와 사자왕 리처드 1세 등 쟁쟁한 국왕들과 대립하면서 잉글랜드 왕실이 가지고 있던 프랑스 영토를 수복하고 프랑스 중앙 집권화에 큰 역할을 했던 존 엄왕 필립 오귀스트, 필리프 2세에 대해 알아보았고, 두 번째 영상에서는 유럽의 중재자와 종교적 성왕으로 평가받으며 중세 프랑스 황금 시대를 이룩한 루이 9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카페 왕조를 대표하는 3명의 국왕 중 마지막으로 필리프 4세에 대해 알아보면서 백년 전쟁의 원인이 되는 필리프 4세 후계 문제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중세말 정치 변화의 핵심 내용은 십자군 전쟁 이후 봉건 세력과 교황권의 약화, 그리고 상공업과 도시 발달을 배경으로 시민 세력도 성장하면서 왕권이 강화된 중앙집권 국가가 출현한다는 것인데, 프랑스는 이러한 중앙집권 국가 출현이 비교적 빨랐던 국가이고, 이런 시대적 흐름을 잘 활용한 사람이 바로 이번 영상 주인공 필리프 4세입니다. 필리프 4세는 1285년 17살에 즉위하여 1314년에 46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29년간 프랑스를 통치했는데, 그에 대한 역사가들의 공통된 평가는 13세기 후반이라는 중세말 시대적 흐름을 잘 활용하여 프랑스 중앙 집권화의 결정적 역할을 담당한 국왕이라는 것입니다. 흔히 필리프 4세 하면 가장 먼저 언급되는 유명한 아나니 사건과 아비뇽 유수, 프랑스 최초 삼부회 소집 등의 과정에서 필리프 4세는 기욤 드 노가레 같은 총신들을 등용하여 지속적으로 귀족과 성직자의 봉건적 특권을 제한하며 세력 약화를 시도했고, 대외적으로도 카페 왕조의 후손들을 유럽 각국 국왕에 앉히려 하는 등 유럽 역사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치면서 결과적으로 프랑스가 중세 봉건 국가에서 근대적 중앙집권 국가로 나아가는 기틀을 확실하게 마련하게 되는데, 먼저 필리프 4세의 국왕 즉위에 대한 내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필리프 4세는 루이 9세의 손자이자 필리프 3세의 아들입니다. 먼저 아버지 필리프 3세는 지난 영상 주인공 루이 9세와 함께 제8차 십자군 전쟁에 참가했다가 1270년 8월 루이 9세가 튀니지에서 죽음을 맞게 되자 25살 나이로 튀니스 성 밖에서 프랑스 국왕으로 즉위하는데, 본국으로 귀환하던 중에 동행하고 있던 왕비 아라곤 이사벨라까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아라곤 국왕 제임스 1세와 프랑스 국왕 루이 9세와의 협약에 따라 아라곤의 이사벨라는 필리프 3세와 결혼했고, 두 사람 사이에 4명의 자녀가 태어났는데, 남편과 함께 십자군 원정에 동행했던 이사벨라가 본국으로 귀환하던 중인 1271년 1월 말에서 떨어지는 부상을 당했고, 당시 임신 중이었던 그녀가 조산하면서 이국 땅 이탈리아에서 24살 나이로 세상을 떠나자 부친의 시신을 수습해 본국으로 귀환하던 필리프 3세는 큰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이후 필리프 3세는 15년간 국왕으로 재위하게 되는데, 대체적으로 아버지 루이 9세의 정책을 이어받았고, 1271년에는 후계가 끊어진 삼촌 알퐁스의 영지인 푸어투와 프랑스 남부의 툴루즈 백령을 회수하여 국왕령을 확장하기도 했지만, 대단했던 부왕과 달리 국정 장악력은 부족했다고 합니다. 이후 1282년에는 유명한 시칠리아 만종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사건은 루이 9세의 동생이자 필리프 3세의 숙부로 시칠리아 국왕이 된 카를로 1세가 해외 원정을 위해 부과했던 중과세와 압제에 대해 반발한 시칠리아인들의 반란이었고, 그 과정에 3,000명의 프랑스인이 학살당하면서 보복을 다짐한 필리프 3세가 반란 배후에 있는 아라곤의 페로 3세를 공격하다가 1285년 피레네 산맥 기슭에서 병사하면서 아들 필리프 4세가 카페 왕조 제11대 국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필리프 4세는 필리프 3세와 아라곤 이사벨라의 차남으로 형 루이가 죽으면서 8살의 왕세자가 되는데, 루이의 죽음은 아라곤 이사벨라의 뒤를 이어 새 프랑스 왕비가 된 브라방의 마리가 사주 혐의를 받기도 합니다. 실제 사실이 어쨌든 그녀는 자상한 계모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정서적으로 불안했던 왕세자 시절의 이런 경험은 훗날 필리프 4세가 죄인들에 대해 지나치게 가혹한 처벌을 했던 점이나 아이언 킹이라 불리울 정도로 독선적이면서 동시에 국왕으로서 흐트러짐 없이 엄숙한 태도를 유지하는 등 필리프 4세의 성격 형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필리프 4세는 일명 미남왕이라고 불리는 잘생긴 국왕으로 뛰어난 그의 외모는 수많은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국왕 즉위 1년 전인 1284년에는 11살의 후아나 1세, 프랑스식으로 잔 1세와 결혼하면서 나바라 왕국도 차지하게 됩니다. 나바라 왕국은 오늘날 프랑스와 스페인 국경지대인 피레네 산맥 서부에 있는데 나바라 국왕 엔리케 1세가 한 살의 어린 딸 후아나를 유일한 후계자로 남기고 세상을 떠나게 되자 이웃한 카스티아와 아라곤 국왕 등은 어린 후아나와의 결혼을 통해 나바라 왕국 합병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러자 엔리케 1세 왕비로 섭정이 된 아르투아 블랑수는 딸 후아나를 때리고 사촌인 프랑스 국왕 필리프 3세에게 보호를 요청했고 필리프 3세는 나바르 왕국 후계자이자 상파뉴 백작 상속자인 후아나와 자신 아들과의 약혼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후 프랑스 왕실에서 같이 성장한 필리프와 후아나는 서로를 사랑하고 상대에게 매우 헌신적이었다고 하며 필리프 4세는 후아나의 통치권을 존중했다고 합니다. 후아나 1세는 프랑스 왕비로서의 역할도 잘 수행하면서 자신이 통치 권한을 가지고 있는 나바라 왕국과 상파뉴 지역에 대한 통치도 이어가게 되는데 결혼 이후 한 번도 나바르 지역을 방문하지 않아 비난을 받기도 하지만 나바르 왕국은 총독을 파견하여 통치하고 파리의 앙리 3세가 쳐들어오자 남편의 도움 없이 군대를 직접 이끌고 나가 반란을 막아낼 정도로 상파뉴 백작으로서의 적극적 통치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 태어난 7명 자녀 중에 4명이 살아남았는데 세 아들은 루이 10세, 필리프 5세, 샤를 4세로 모두 프랑스 국왕이 되었고 유일하게 살아남은 딸 이사벨라는 잉글랜드 에드워드 2세의 왕비가 되었다가 남편을 몰아낸 후 아들 에드워드 3세를 왕위에 앉히고 섭정까지 지내면서 프랑스의 암늑대라 불리던 프랑스 이사벨라인데 필리프 4세의 후계 문제는 영상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어쨌든 자식들을 훌륭하게 양육한 후아나잔 1세는 1305년 출산 중에 32살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소르본 대학에 필적하는 명문 나바라 대학도 그녀의 유언장에 근거해 설립되고 샤토티에리의 병원도 설립되었는데 후아나 1세 사망 후 필리프 4세는 다른 왕비를 맞이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프랑스 국왕이 된 필리프 4세는 대외적으로 먼저 잉글랜드와 대립하게 되는데 당시 필리프 4세의 상대가 되는 잉글랜드 국왕은 잉글랜드 영상에서 알아보았던 막강한 에드워드 1세였습니다. 실제왕 존의 손자이자 헨리 3세의 장남으로 롱생크 에드워드라 불리우는 에드워드 1세는 영국의 4구성국 중 하나인 웨일스를 처음으로 영국에 합병시켰고 스코틀랜드 정복에서도 뛰어난 군사적 역량을 발휘했으며 1295년에는 성직자와 귀족, 기사 및 도시 대표를 모아 최초의 모범의회를 소집하는 등 잉글랜드 중앙집권화의 기반을 닦은 대단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에드워드 1세는 강력한 국왕권을 확립하여 국가 발전의 기반을 잡은 위대한 명군이라는 평가도 있는 반면 고모부인 시몽 드 몽포르의 시신을 갈갈이 자한 것이나 스코틀랜드 독립 영웅인 윌리엄 월레스를 잔혹하게 죽이는 등 대외 침략 과정에서 보여진 일련의 모습에서 잔혹한 학살자라 평가받는다고 했는데 어쨌든 대단했던 에드워드 1세와 필리프 4세 두 막강한 국왕이 부딪히게 된 원인은 역시 아키텐 가스코뉴 문제였습니다. 참고로 프랑스 남서부의 아키텐, 가스코뉴 겐공국은 아키텐의 엘레오노르 이후 여러 차례 언급되고 있는데 시대에 따라 그 명칭이나 위치 범위가 조금씩 달라지기도 합니다. 12세기에는 가스코뉴와 겐이 합쳐져서 아키텐 공국을 형성했는데 앙주 플랜테제넷 왕조를 개창한 헨리 2세가 아키텐 엘레오노르와 결혼하면서 잉글랜드 왕실이 아키텐 공국을 차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에드워드 1세는 잉글랜드 국왕이면서 동시에 아키텐 공작으로 프랑스의 봉신이었으므로 외형적으로는 필리프 4세에게 경의를 표해야 했지만 아키텐 문제에 대해서는 결코 양보하려 하지 않았고 결국 두 국왕은 팽팽한 갈등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키텐 문제는 이전 1259년의 파리 조약에서 이미 정리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국내 귀족 세력의 도전으로
루이 9세의 지원이 필요했던 헨리 3세가 루이 9세에 대한 신하의 예를 받아들이고 노르망디와 앙주 등 프랑스 내 타영지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대신 가스코뉴에 대한 영지를 인정받았고 유럽 최대 포도주 생산지 보르도가 포함된 이 아키텐 가스코뉴 지역은 영국 왕실에게 중요한 소득원이 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파리 조약 이후에도 이 지역을 둘러싼 두 나라 간 갈등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고 결국 1294년 필리프 4세가 가스코뉴 소유권을 선언하면서 발생한 양국 간의 군사 충돌은 1303년까지 이어지게 되고 필리프 4세의 프랑스군은 가스코뉴 깊숙이 진격하게 됩니다. 또한 양국 간 갈등은 스코틀랜드 문제와도 얽히게 됩니다. 이전 영상에서 알아본 것처럼 에드워드 1세 지원을 받아 스코틀랜드 국왕 존 1세가 된 존 발리올은 이후 에드워드 1세가 프랑스와의 전쟁에 스코틀랜드 참전을 요구하자 에드워드 1세에 대한 복속 파기를 선언하고 프랑스 필리프 4세와 1295년에 군사동맹을 맺게 됩니다. 분노한 에드워드 1세가 스코틀랜드를 침공하여 스스로 스코틀랜드 국왕임을 선포하자 잉글랜드로부터 스코틀랜드를 지키기 위한 제1차 스코틀랜드 독립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과정에 등장한 대표적인 스코틀랜드 민족 영웅이 바로 윌리엄 월레스였고 이후 로버트 더 브루스도 스코틀랜드 국왕 로버트 1세가 되어 독립전쟁을 이끌게 됩니다. 어쨌든 영국과 프랑스 간 충돌은 스코틀랜드뿐 아니라 잠시 후에 알아볼 플랑드르 문제와도 얽혀 복잡하게 전개되다가 이후 교황 보니파키우스 8세의 중재를 바탕으로 협상이 진행되면서 1299년 에드워드 1세와 필립 4세 동생인 프랑스 마르그리트와의 결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결혼 과정도 순탄하지 않았는데 원래 에드워드 1세의 상대는 마르그리트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십자군 원정 중에 남편 에드워드 1세가 이슬람 자객에 의해 위험에 빠지자 입으로 독을 빨아내면서까지 간호했다는 일화로 유명한 첫 번째 왕비 카스티아의 레오노르가 세상을 떠나자 그녀를 무척 사랑했던 에드워드 1세는 크게 슬퍼했고 성대한 장례식과 함께 지금도 영국 각지에 남아있는 엄청난 높이의 엘레오노르 십자가를 건립하기도 했지만 국왕으로서 아들도 더 필요했고 프랑스와의 평화도 필요해진 에드워드 1세는 필립 4세 이복 여동생인 블랑수와의 약혼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블랑수는 원래 왕세자 에드워드의 약혼자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며느리감 블랑수의 미모가 대단하다는 소문을 들은 에드워드 1세는 아들의 약혼을 파기시킨 후 자신이 블랑수와 결혼하기 위해 양국 간의 휴전과 함께 가스코뉴 지방을 프랑스에 할양한다는 약속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신부를 데리러 간 영국 사절단이 프랑스에 도착해 알게 된 사실은 블랑수는 이미 다른 사람과 약혼한 상태라는 것이었고 황당해하는 사절단에게 필리프 4세는 자신의 친여동생인 당시 11세의 마르그리트를 55세 에드워드 1세의 결혼 상대로 제안하게 됩니다. 그러자 신부가 바뀐다는 소식을 들은 에드워드 1세는 마르그리트와의 결혼을 거부하고 프랑스에 선전포고할 정도로 크게 분노하지만 5년이 지난 후 또다시 교황 중재로 양국 간 합의가 진행되면서 결국 에드워드 1세는 이제 성장하여 16세가 된 마가렛과 결혼하는 대신 아키텐 공국을 구성하는 기엔 지역을 돌려받고 막대한 지참금도 받게 됩니다. 이후 새 왕비가 된 마르그리트는 의붓아들 에드워드 왕세자와 아버지 에드워드 1세 사이에 생겨난 불화도 중간에서 잘 조정하면서 의붓아들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등 왕비로서 훌륭한 평판을 이어갔고 완고해진 에드워드 1세가 범죄자에 대해 내리는 가혹한 처벌도 왕비가 건의하면 다소 완화시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왕실 간 결혼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던 양국 간 대립은 결국 1303년에 같은 이름의 파리 조약이 체결되면서 필리프 4세는 에드워드 1세로부터 봉신으로서의 충성서약을 받는 대가로 가스코뉴를 에드워드 1세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아울러 1295년에 잉글랜드에 반대하는 스코틀랜드와 프랑스 간에 체결하여 상호 군사 동맹으로 이어져 오던 올드 동맹도 종료하면서 두 나라 간 갈등이 봉합되었다고는 하지만 프랑스 내 영국령 문제에 대한 불신은 여전히 남아 100년 전쟁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잉글랜드와 군사적 충돌을 이어가던 필리프 4세는 또 플랑드르와도 대립하게 됩니다. 플랑드르는 843년의 베르등 조약 이후에 공식적으로는 프랑스 왕국에 속했지만 사실상은 독립적 지위를 유지해왔습니다. 이후 13세기를 전후해 플랑드르는
모직물공업과 해상교역의 중심지로 크게 발달해갔고 부유한 귀족과 함께 길드로 뭉쳐진 시민 부르주아들이 도시를 이끌어가면서 유럽에서 가장 풍요로운 지역의 하나였습니다. 따라서 필리프 4세는 프랑스 국력 증진과 왕권 강화를 위해 플랑드르를 계속 누리고 있었는데 때마침 좋은 기회가 생겨나게 됩니다. 전통적 지배권을 지닌 플랑드르 백작의 세금 부과에 대해 플랑드르 주민들의 불만이 점점 커져가게 되자 이 상황을 이용하여 필리프 4세는 플랑드르 백작 담페에르기와 플랑드르에 대한 주도권 다툼을 하게 됩니다. 필리프 4세의 압력을 받은 그는 영국 에드워드 1세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결국 1297년부터 에드워드 1세의 지원을 받는 플랑드르 백국과 프랑스 사이에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처음 아르투아 백작 로베르 2세가 이끄는 프랑스군이 영국 플랑드르 연합군을 격파하면서 플랑드르는 프랑스 통치를 받게 되지만 플랑드르 백국 통치보다 훨씬 가혹해진 프랑스 통치에 대한 불만이 커지면서 플랑드르 주민들의 봉기는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자 필리프 4세는 플랑드르 봉기를 진압하기 위해 기병 2,500명과 보병 4,000명을 파견했지만 1302년 7월 11일 오늘날 벨기에 고트리크 지역에서 벌어진 유명한 황금박차 전투에서 프랑스군은 치욕적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자 분노한 필리프 4세가 직접 군대를 끌고 북쪽으로 진군하여 플랑드르를 격파하면서 결국 양측 간 최종 화해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1305년 6월 프랑스는 플랑드르가 전통적으로 지녀오던 독립적 지위를 인정하는 대신 막대한 배상금과 지배층에 대한 굴욕적 형벌 등을 요구했고 그 외에도 릴과 두아이 등의 부유한 도시들을 프랑스 왕실에게 넘기는 플랑드르에게는 상당히 가혹한 평화조약을 체결하면서 오랫동안 끌어오던 프랑스 플랑드르 전쟁은 종결되지만 전쟁 종결 이후에도 플랑드르 문제는 여전히 남아서 이후 100년 전쟁의 중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대외적 활약 내용보다 필리프 4세의 중앙집권체제 확립 과정을 더 잘 보여주는 사건들이 지금부터 알아볼 아나니 사건과 아비뇽 유수, 그리고 삼보의 소집과 성전기사단 해체 등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중세말 종교 변화 영상에서 이미 대체적 내용을 알아보았으므로 이번 영상에서는 그 내용을 요약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군 전쟁 실패 이후 생겨난 교황권 약화와 왕권 강화의 배경 속에 14세기 초 프랑스 국왕 필리프 4세와 교황 보니파키우스 8세가 대립하면서 아나니 사건을 계기로 아비뇽 유수가 발생하고 그 과정에 프랑스 최초의 삼보회도 소집되게 되는데 이런 일련의 사건이 발생한 직접적인 원인은 필리프 4세가 시도한 교회와 성직자에 대한 과세 문제였습니다. 역사를 바꾼 유명한 사건들의 원인이 될 정도로 필리프 4세에게 무리한 과세가 필요했던 것은 바로 누적된 국가 재정 악화였습니다. 그런데 프랑스 국가 재정 악화의 원인은 필리프 4세 본인만의 책임은 아니었는데 조부인 루이 9세 때 진행되었다가 실패로 끝난 십자군 원정 비용과 포로가 된 루이 9세의 엄청난 몸값, 그리고 부왕 필리프 3세의 아라곤 원정 비용도 물려받게 됩니다. 또한 시민계층과 하위 귀족들을 등용하여 중앙집권화를 시도하던 필리프 4세 역시 관료제와 국가기구들을 정비 확대하면서 많은 재정을 사용했고 강력한 통일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조금 전에 알아본 잉글랜드나 플랑드르와의 대외 전쟁도 이어지면서 막대한 전쟁 경비도 필요하게 됩니다. 결국 프랑스 중앙집권화를 위해 당시 필리프 4세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국가 재정 문제 해결이었고 그는 심각한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게 됩니다. 국민들에 대한 세금 증액과 외국 상인들의 재산 압수, 그리고 은화의 은함량을 조절하여 평가절하된 화폐를 주조하는 무리한 화폐 개조까지 시행하면서 엄청난 인플레이션에 따른 경제 불안과 폭동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필리프 4세는 왕실에 많은 대보를 해주었던 유대인들까지 고리대 금업자 처벌 명목으로 재산을 몰수하고 10만 명을 국외로 추방하는 조치 등도 시행했지만 국가 재정 적자 해결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필리프 4세는 재정 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그동안 11조나 기부금을 통해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있으면서도 면세 혜택까지 누리고 있던 프랑스 교회와 성직자들에게도 세금 부과를 시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조치는 중세 내내 막강한 권력을 지녀왔던 성직자들과 당시 교황인 보니파키우스 8세의 격렬한 반대를 불러일으키면서 결국 양측 간의 대결이 시작되게 됩니다.
먼저 보니파키우스 8세 교황이 교회나 성직자에 대한 세속군주의 과세 금지 칙서를 공포하자 필리프 4세는 교황청과의 교역을 중단시키는 강경 대응을 취하게 됩니다. 그 결과 교황청 수입이 급감하게 되자 교황은 국왕의 임시세 징수를 인정하면서 양측 간 갈등이 잠시 완화되기도 했지만 1301년에 필리프 4세가 교황의 특사인 베르나르 3세를 반역죄로 체포하면서 양측 간 대립은 더욱 격화되게 됩니다. 이 과정에 필리프 4세는 교황이 소집한 주교회의를 방해하기 위해 1302년 4월 10일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프랑스 역사상 최초로 신분제 의회인 3부회를 소집해 성직자, 귀족, 시민 대표로 구성된 3부회의 지지를 얻어내면서 성직자 과세를 고착시키고 교황과의 대립에 힘을 얻게 되지만 교황 보니파키우스 8세도 교황의 절대성을 강조하는 우남 상크탐이라는 유명한 칙서를 발표하면서 국왕과 교황 양측 간의 대결은 점점 격화되었고 결국 아나니 사건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1303년 9월 7일에 발생한 아나니 사건은 필리프 4세 신복인 기욤 드 노가레가 교황 보니파키우스 8세의 원한을 가지고 있던 콜론나 가문의 시아라 콜론나와 함께 로마 남동쪽 아나니 별장에 머물고 있던 보니파키우스 8세를 급습하여 교황직 사임을 요구하다가 시아라 콜로나가 장갑으로 교황의 뺨을 때린 사건을 말합니다. 최고의 종교 1인자가 치욕을 당한 이 사건은 유럽 전역에 큰 충격을 주게 되는데 이후 교황은 아나니 시민들의 봉기로 로마로 귀환했지만 정신적 충격으로 한 달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후 후임 교황이 된 베네딕트 11세마저 8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자 필리프 4세는 프랑스 출신의 클레멘스 5세를 교황으로 앉혀 사사건건 간섭을 이어가게 됩니다. 이 아나니 사건을 배경으로 발생한 것이 바로 아비뇽 유수입니다. 즉 필리프 4세의 요구에 따라 1309년부터 로마 가톨릭의 본산인 교황청이 로마가 아니라 프랑스 아비뇽으로 옮겨가게 되는데 이후 1377년까지 70년간 이어진 이 아비뇽 교황청 시대에는 7명의 교황 모두가 프랑스인이었고 추기경의 절대 다수도 프랑스인으로 채워질 정도로 교황청은 프랑스 국왕 영향권 아래 놓이게 되었으며 역사 속에서 아비뇽 유수는 교황권 쇠퇴의 결정적 계기가 되면서 이후 교회 대분열과 종교개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아비뇽 유수를 통해 프랑스 국왕권의 위력을 보여준 필리프 4세는 중세 기사 수도회 중에 가장 유명한 성전 기사단도 해체시키게 됩니다. 당시 서유럽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지니고 있던 성전 기사단을 해체시킨 이유도 왕실 재정 문제가 가장 큰 원인이 되지만 그뿐 아니라 종교적 권위와 경제력, 군사력을 모두 갖춘 성전 기사단이라는 존재 자체가 필리프 4세의 국왕권 강화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성전 기사단은 1차 십자군 원정으로 늘어난 예루살렘 순례자들이 노상 강도 등에 의한 약탈과 살해 위험에 처하게 되자 1118년 위그드 파행 등 9명의 프랑스 기사들이 예루살렘 수호와 순례자 보호를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왕국의 국왕 보드웽 2세는 옛 솔로몬 성전이 위치했었다는 성전산 위의 알아크사 모스크를 왕궁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위그드 파행의 제안을 들은 보드웽 2세가 왕국 내에 기사단의 본부를 마련해주면서 성전 기사단이라는 이름도 생겨나게 됩니다. 붉은 십자가가 그려진 흰색 망토로 유명한 성전 기사단은 이후 교황 직속 수도회가 되었고 서유럽 각국 국왕부터 민중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후원을 받으면서 입회자들도 늘어나게 됩니다. 성전사들은 뛰어난 신앙심뿐 아니라 두려움을 모르는 용맹한 전사로 명성을 떨치면서 중세인들의 큰 존경을 받았고 십자군 전쟁의 주요 전투에서 기병으로 선봉에서는 돌격대가 되어 상대 전선을 붕괴시키는 역할을 맡아 장렬한 최후를 맞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성전 기사단의 활약을 잘 보여주는 것이 1177년의 몽기사르 전투와 1187년의 하틴 전투 등이 있는데 영화 킹덤 오브 헤븐에서 몽기사르 전투는 나병에 시달리면서도 용맹한 예루살렘 국왕 보드웽 4세가 살라딘을 물리친 전투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사들은 원거리 원정을 떠나면서 관리가 어려워진 자신의 재산을 신용장을 받고 기사단에 맡겨 관리하게 했는데 이를 바탕으로 성전 기사단이 유럽과 성지 전역에 많은 지부를 설치하여 금융업도 벌이면서 엄청난 부를 축적했고 각국 정부의 자금을 빌려줄 정도로 세력을 키우게 되는데 필리프 4세 역시 대외 전비를 마련하느라 성전 기사단에 많은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재정 적자 해결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던 필리프 4세는 결국 채무탕감을 위해 성전기사단 해체를 시도하게 됩니다. 12세기 중반 이후 이슬람 세력이 예루살렘을 사실상 장악해버리면서 성전기사단이 원래 목적인 군사활동보다 상업과 금융업에 더 치중한다는 비판적 여론이 생겨나자 필리프 4세는 이단과 동성애, 악마 숭배 등의 죄명을 뒤집어 씌워 3,000명의 기사단원을 체포했고 죄를 인정할 때까지 잔혹한 고문을 한 후 처형하게 됩니다. 1314년 3월 18일 성전기사단의 23대 총장인 자크 드 몰레도 그의 친구이자 노르망디 기사단 학교 교장인 조프리드 샤르니와 함께 70살이 넘은 나이에 엄청난 고문을 당한 후 처형당하게 되는데 노트르담 성당 앞에서 산채로 공개 화형을 당하면서도 침착하게 고통을 견디며 순교하게 됩니다. 이후 성전기사단은 필리프 4세의 압력을 받은 교황 클레멘스 5세의 명령으로 1312년에 해산되지만 중세 서유럽에서 엄청난 영향을 끼치던 성전기사단의 해체는 유럽 사회에 큰 충격을 주게 됩니다. 이처럼 강력한 국왕권을 행사하면서 프랑스 중앙집권화에 큰 역할을 담당했던 필리프 4세도 말년에 생겨난 며느리들의 간통 문제로 힘들어하게 되는데 그것은 1314년 프랑스 왕실을 흔든 놀라운 스캔들, 트루드네슬레 사건이었습니다. 필리프 4세의 살아남은 세 아들 중 루이 10세가 되는 장남 루이는 루이 9세의 외손녀이자 부르고뉴 공작의 딸인 마르고리트 드 부르고뉴와 결혼해서 딸 잔느도 태어났지만 스포츠를 무척 좋아했다는 루이는 아내 마르고리트와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테니스 치는 것을 더 좋아했다고 하고 두 사람 사이는 그리 원만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 필리프 5세가 되는 차남과 샤를 4세가 되는 삼남 형제는 프랑스 왕실과의 정략 결혼을 통해 정치적 야망을 달성하고자 했던 유명한 아르투아 여백작인 마호드 아르투아의 두 딸과 각각 결혼하게 됩니다. 차남 필리프 5세와 결혼한 부르고뉴의 자니세는 신성 로마 제국에 속하는 부르고뉴 백장령과 아르투아 백장령 상속자이기도 했는데 필리프는 아내 잔에게 수많은 러브레터를 보낼 정도로 두 사람 사이는 상당히 좋았다고 하고 삼남 샤를 4세는 형수 자니세의 친동생인 부르고뉴 블랑수와 결혼하게 됩니다. 그런 후 1314년 루이의 아내인 마르고리트가 시동생 필리프의 친구인 노르만 기사 필리프 도네이와 간통한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 문제를 가장 먼저 알아채고 아버지 필리프 4세에게 보고한 사람은 필리프 4세의 유일한 딸이자 에드워드 2세의 왕비인 프랑스 이사벨라였습니다. 사건 발생 1년 전인 1313년에 이사벨라는 수놓은 지갑을 올케들에게 선물했었는데 이후 영국으로 돌아와 연회를 개최한 이사벨라는 연회에 참석한 노르만 기사 고티의 오네이와 필리프 데 오네이 형제 벨트에 자신이 올케들에게 선물한 지갑이 매달려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를 통해 올케들의 불륜을 의심한 이사벨라는 1314년 파리 방문해서 아버지 필리프 4세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고 결국 조사 결과 첫째 며느리 마르고리트와 셋째 며느리 블랑수가 트루드네슬이라 부르는 파리 경비탑에서 기사들과 어울려서 여러 차례 술을 마시고 식사를 하기도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그녀들은 간음 혐의로 기소되고 둘째 며느리 자니세는 불륜을 알면서도 고하지 않았다는 불고지죄로 기소되어 가택연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당시 많은 국왕들이 왕비 외에도 숨겨둔 여인들이 있었던 것에 비해 다른 혼외자도 없었고 왕비 후아나 1세 죽음 이후 새 왕비를 뽑지 않을 만큼 애정 문제에 담백했던 필리프 4세는 이 왕실 스캔들에 크게 분노했고 3명의 며느리와 불륜에 관련된 기사들을 체포하게 됩니다. 이후 고문을 받은 기사들이 간통을 자백하자 당사자인 두 며느리들은 재판에서 종신형 판결을 받아 머리를 삭발당한 채 지하 감옥에 유폐되었고 그들의 연인 우네의 형제들은 산채로 피부를 벗기고 끓는 납과 유황을 뒤집어 쓴 후 참수되는 잔혹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동안 필리프 4세는 철저한 자기 관리와 흐트러짐 없는 엄숙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수많은 대외 전쟁뿐 아니라 대내적으로 자신에 도전하는 반대 세력들을 제거하는 과정에도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아 잔혹하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였고 프랑스 왕실의 위신을 세우고자 평생 노력해왔는데 말년에 일어난 며느리들의 왕실 스캔들은 필리프 4세에게 충격적 치욕이 되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 1314년 11월 29일 사냥을 하던 필리프 4세는 멧돼지 공격으로 입은 상처로 인해 46살 나이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민간 전설이나 연대기들에서는
필리프 4세의 이 어이없는 죽음은 그동안 필리프 4세가 행한 수많은 잔혹행위와 특히 성전기사단을 멸망시킨 데 대한 징벌이며 그 징벌로 필리프 4세 후손들까지 요절하면서 결국 카페 왕조까지 단절된다는 이야기가 전해온다고 합니다.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던 필리프 4세가 큰 충격을 받아 세상을 떠나고 필리프 4세의 장남인 루이 10세가 1314년 11월에 즉위하게 됩니다. 국왕이 된 루이 10세는 1315년 4월 유폐되어 있던 왕비 마르그리트를 교살하고 두 번째 왕비로 헝가리 클레맹스를 맞이했지만 테니스를 치면서 마신 포도주가 문제가 되면서 즉위한 지 2년 만에 27세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루이 10세가 사망할 당시 첫 왕비 마르가리트와의 사이에 태어난 자녀가 있었지만 아들이 아니었고 당시 임신 중이었던 두 번째 왕비에게서 아들 탄생의 가능성도 있었으므로 결국 프랑스 왕위는 5개월간 공백 상태였는데 이후 유복자였던 아들 장 1세가 태어나 카페 왕조 13대 국왕으로 즉위하지만 생후 5일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장 1세 뒤를 이은 국왕은 조카 장 1세 죽음에 대한 의혹을 받기도 하는 필리프 4세의 차남 필리프 5세였습니다. 이 필리프 5세의 왕위 계승 문제는 백년 전쟁의 원인을 다룬 에드워드 3세 영상에서 이미 알아보았는데 필리프 5세가 엄연히 살아있는 후계자인 루이 10세의 딸 잔느 후아나 2세를 밀어내고 왕위에 오르기 위해 찾아낸 명분은 잔느의 모후인 마르그리트 드 부르고뉴가 간통죄로 쫓겨났다는 것과 그리고 프랑크족의 주종족이었던 살리족의 관습법을 성문화하여 편찬된 살리카법이었습니다. 결국 필리프 5세는 여성의 왕위 계승을 제한하는 살리카법을 되살리면서 왕위에 오르게 되지만 1322년 1월 재위 6년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당시 필리프 5세에게는 장성한 딸이 4명이나 있었지만 자신이 주장했던 살리카법으로 인해 딸들에게 왕위를 넘겨주지 못하고 결국 동생 샤를 4세에게 왕위를 넘겨줄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필리프 5세의 뒤를 이어 필리프 4세의 셋째 아들인 샤를 4세가 카페 왕조 15대이자 마지막 국왕이 되는데 샤를 4세는 잉글랜드 왕비가 된 여동생 프랑스 이사벨라를 도와서 에드워드 3세가 즉위하게 하는 등 잉글랜드 왕위 계승에도 끼어들게 됩니다. 샤를 4세가 국왕이 된 이후에도 그의 왕비는 여전히 간통 혐의로 구속되어 있는 불랑수였는데 교황에 의해 그들의 결혼 무효가 선언되면서 불랑수는 어머니 마호드 아르투아와 필리프 5세 왕비였던 언니 잔느 2세의 지원 속의 투옥에서 풀려났고 수도원으로 옮겨가 생을 마치게 됩니다. 이후 샤를 4세는 신성 루마 황제 하일리히 7세의 딸인 룩상부르크 마리와 결혼했지만 후계를 얻지 못했고 세 번째 결혼인 사촌 잔데브레와의 사이에 아들 후계자 없이 3명의 딸만을 남긴 채 1328년 34살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프랑스 중앙 집권화에 큰 역할을 했던 필리프 4세의 세 아들이 모두 후손을 잇지 못하면서 987년 위그 카페부터 이어온 중세 서유럽 최고 왕조인 카페 왕조 직계는 340년 만에 멸족하게 되었고 반개 혈족인 필리프 드 발루아가 왕위 계승을 하면서 발루아 왕조가 생겨나게 되지만 프랑스 이사벨라의 아들로 필리프 4세의 외손자인 에드워드 3세가 프랑스 왕위 계승을 주장하면서 영국과 프랑스 간 갈등은 백년 전쟁으로 연결되게 되는데 백년 전쟁 경과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알아보겠습니다. 프랑스 중앙 집권화 세 번째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